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연말 배당주 투자에 관한 컨텐츠를 찍은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월말을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네요. 올해 1월은 연휴가 길어서 주식시장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비아냥이 난무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는 23년째 투자 중이고 앞으로도 투자할 저의 투자 여정에서 올해 첫 달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난 12월 주요 고배당주들의 하락이 컸었죠. 저 또한 12월 손실이 9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그동안 투자 손실에 손꼽힐 만한 한 달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년은 배당주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만약 연말에 뒤늦게 배당주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손실폭이 오히려 더 컸을 텐데요. 제가 적지 않은 2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어디가 좋다고 주변에서 뉴스에서 떠들거나 나도 가볼까 하다가 따라가서 오히려 꼭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연말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직간접적으로 국내 투자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투자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돈이 밀려 들어가면 언젠가는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염려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히려 이런 국장에 대한 안 좋은 점이 모두의 공감대를 얻어서 국내 주식시장에 그동안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 점을 사회적인 문제로 다 같이 생각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서 한 단계 밸류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지난 1월 투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투자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2월 배당주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ISA 계좌는 아내 계좌와 제 계좌 두 개의 계좌로 운영 중이고 아내 계좌는 작년에 3년 만기 해지 후 다시 재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제 계좌는 2021년 가입 후에 계속 유지를 해 올해로 5년째가 되는 해가 되어 한도가 최대인 1억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사용하는 한국투자증권 입금 이벤트를 진행해 아내 계좌에서는 500만원, 제 계좌에서는 2천만원을 입금해 저는 상품권을 확보했습니다. 혹시 한국투자증권 ISA 계좌 사용 중인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입금하기 전 먼저 ISA 계좌 순입금 이벤트를 클릭하신 후 입금하셔서 상품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월에 2,500만원을 ISA 계좌에 추가로 투자를 하였고 그렇다고 바로 입금한 돈을 매수해서 수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RP를 매수해 이자를 확보하였고 계획대로 매수의 기회가 있을 때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3개의 영상에서 올해 투자하는 업종, 금융주, 독점주, 통신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해 투자 계획을 다뤘었죠. 올해 1월은 3가지 업종이 모두 양호한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계좌에서는 한 달 동안 384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지난달 12월 손실보다는 적은 수익이지만 그래도 다시 수익권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내 계좌인데요. 작년에 다시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원금과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다행히 금융주의 비중이 높아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99만 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총 1월 저의 수익은 483만 원 수익을 거뒀고 올 초 투입한 평가장부와 새롭게 추가로 입금한 2,500만 원을 합산한 투자 금액 대비 저의 1월 수익률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올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률이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올해 한 달 동안의 목표 수익률 8%의 상당 부분 채워서 만족할 만한 1월의 투자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누적 수익인데요. 1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39%의 계좌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수익률이 44%에서 왜 올해 1월에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저의 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률 희석 효과로 인하여 수익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2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1월에 거래일이 많이 줄어서 아쉬운 한 달이기도 했는데요. 2월부터는 다시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 배당 기준일을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배당금을 확정지었다고 판단을 했으나 최근에 비로소 12월 19일에 공지 내용을 확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작년 12월 27일에 배당락일에 줄였던 총 주식수 20% 수량을 다시 매수해서 채웠습니다.
앞으로 배당 기준일까지 SK텔레콤의 배당 확보 작업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종목별로 투자일기와 배당금 확보 노력은 저의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 2단계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올 초에 국내외 여건상 현금 비중을 20% 가져간다고 계획을 했었죠. 당분간 앞으로도 그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불확실성은 항상 있고 불확실성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도 크게 떨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위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의 안정인데요. 환율이 안정돼야 떠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제가 2월 이후 배당 기준일 종목들 하나금융, 우리금융, 현대차 EUB 그리고 SK텔레콤 수량을 확보하면서 배당 기준일 발표를 체크하면서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저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우리 모두의 계좌가 기지개를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